한국에서 바이낸스가 곧 차단될 수 있다는 말. 이제는 경고등이 아니라 사이렌에 가깝습니다. 거래 화면을 열어도 다음 순간 문이 잠기면 안에 있는 자산이 밖으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될 수 있고 로그인은 되는데 출금 메뉴가 멈칫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보다 먼저 대피로를 챙길 타이밍입니다. 수익 전략보다 자산 보호 동선이 우선입니다. 공포를 피하는 게 아니라 공포보다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설치와 업데이트를 막으면 시장의 숨구멍부터 조여버립니다. 업데이트 차단은 단순 불편이 아닙니다. 보안 패치가 끊기고 기능이 낡고 휴대폰을 바꾸거나 앱을 지웠을 때 재설치가 막히면 그 순간부터 접근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앱이 있어도 길목을 막아버리면 화면은 켜져도 기능은 하나씩 숨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흐름입니다.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규제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 줄여서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향합니다. 신고 여부가 기준이 되면 미신고 쪽은 언제든 더 강한 조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우회 접속을 시도하거나 더 안전하게는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벌수록 마음도 벌립니다. 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하려 해도 막힐 수 있고 VPN을 켜서 접속을 시도하는 우회 방법도 거론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상황에 따라 갑자기 막힐 수 있고 계정 안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VPN은 길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을 열어둔 채 잠드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시작부터 설치가 어렵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이 막히면 첫 단추부터 꼬입니다. 외부로 가려 해도 접속 제한이 붙을 수 있어 동선이 더 복잡해집니다. 차단 원인을 핵심만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을 반영했습니다. 입구를 닫아버리면 이용은 자연히 마릅니다. 세 번째 배경은 세금 이슈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고돼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규제 강도를 더 세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미신고라는 약점, 플레이스토어라는 입구, 세금이라는 명분이 한꺼번에 겹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기능이 낡고 어느 순간 접속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갑자기가 문제입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앱을 지우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재설치가 막힌 상태에서 삭제를 해버리면 스스로 문을 잠가버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미리 빼두는 게 안전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해법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입니다. 거래소라는 건물에서 내 금고로 옮겨놓는 느낌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뺄지 다른 거래소로 옮길지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목적지가 정해져야 출금 주소가 생기고 주소가 있어야 자산이 움직입니다. 준비가 곧 속도입니다. 다른 거래소로 옮긴다면 계정 생성과 인증을 먼저 끝내두는 게 좋습니다. 막판에 인증이 지연되면 내 자산이 출발선 앞에서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출금할 때는 네트워크 선택이 생명줄입니다. 같은 코인 이름이라도 전송 네트워크가 다르면 다른 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 꼬이면 되돌리는 과정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받는 주소를 복사해 붙여넣고 처음과 마지막 몇 글자를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번거로움이 내 자산의 보험료가 됩니다. 메모가 필요한 코인은 메모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거래소 시스템은 기계처럼 처리하니 실수하면 기계처럼 거절합니다.
내 실수는 내 계좌에서 바로 결제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소액 테스트 송금을 먼저 해도 됩니다. 정상 도착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옮길 때는 전송 수수료와 전송 시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이동하면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전하게 도착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앱 설치가 막힌 만큼 웹 접속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으니 지금처럼 흔들릴 때는 오히려 준비된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될 때 해두기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막힌 다음에 움직이면 선택지가 줄고 수수료나 전송 시간에도 더 휘둘립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해서 퓨처스 단타를 하던 분들에겐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거래 수수료도 높게 체감될 수 있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비용 구조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단타는 잔수익을 쌓는 게임이라 비용이 조금만 커져도 체감이 큽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 이용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안은 될 수 있어도 퓨처스를 하던 분들에겐 같은 게임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요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실제 이동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입출금이 막히지 않아야 이동이 빠르고 언어가 편해야 실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건부터 깔끔한 곳을 추렸습니다. 비교할 때는 원화 입금 루트, 출금 속도, 수수료 구조, 한글 지원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매일 새는 물이라 작은 차이가 결국 큰 차이가 됩니다. 가입 이벤트 $100는 확실히 달콤합니다. 하지만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건 출금이 원활한지, 고객 지원이 빠른지, 그리고 수수료가 장기적으로 버틸만한지입니다. 요즘처럼 규제 뉴스가 시끄러울 때는 한 곳에만 올인하지 않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개인 지갑과 거래소를 적절히 나눠두면 한쪽 문이 닫혀도 다른 문이 남습니다. 5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외부 환경이 시끄러울수록 정보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는 게 실제로 돈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파도가 큰 바다에서는 노 젓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같은 자리에서도 타이밍이 다르면 결과가 반대로 나옵니다. 퓨처스는 레버리지라는 지렛대를 씁니다. 작은 움직임이 계좌에 크게 반영되니 방향과 타이밍이 조금만 틀려도 체감 손익이 폭발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롱과 숏의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용어가 정리되면 뉴스와 지표를 볼 때 머릿속에 바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해 매수하는 것입니다.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이라 상승 흐름이 잡히면 내 편이 생깁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선택이라 하락장에서도 수익의 방향이 열립니다. 이제 롱 포지션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롱은 상승이 힘을 얻는 순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느린 상승보다 방향이 확실해지는 장면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고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강한 단서가 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이 증가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가 높아진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뉴스는 차트의 뒤통수를 치는 변수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어 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데 골든 크로스까지 나오고 거래량이 붙고 긍정 뉴스가 겹치면 시장은 한 방향으로 힘이 실립니다. 이때 롱은 근거가 있는 선택이 됩니다. 이제 숏 포지션 진입 신호입니다. 숏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하며 하락이 반복되는 패턴을 잡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일 경우 진입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날 때,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숏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이동평균선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흐름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이는 곧 하락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하락의 촉매가 될 수 있어 이런 경우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데 데드 크로스까지 나오고 반등 때 거래량이 죽고 악재 뉴스까지 터지면 하락은 가속이 붙습니다. 이때 숏은 흐름을 타는 선택이 됩니다. 롱과 숏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신호만 믿기보다 여러 신호가 겹칠 때 진입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근거가 단단하면 손절과 익절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이제 보조지표 활용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지표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자주 쓰입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 70 이상은 과매수로 해석돼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는 과매도로 해석돼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RSI는 온도계에 가깝습니다. 추세가 강하면 과매수 구간이 오래 갈 수 있고 추세가 약하면 숫자가 금방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와 함께 봐야 합니다. 맥디는 추세의 방향과 속도를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선이 교차하거나 벌어질 때 시장의 리듬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가격의 퍼짐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넓어지면 변동성이 커지고 좁아지면 조용한 뒤에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생깁니다. 지표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는 속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추세는 위인데 악재 뉴스가 강하면 무리한 진입을 피하고, 추세는 아래인데 호재가 강하면 관망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한 뒤 잡아야 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매매는 근거의 싸움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이번 차단 이슈로 이동이 많은 거래소 5곳, 비교와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100 이벤트 정보까지 정리돼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거기서 바로 꺼내 쓰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질전에 바로 쓰는 기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